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시아 라일런트 글과 캐서린 브라운의 그림으로 만나는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부르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걸 조용히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마음을 담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름 하나에 깃든 온기를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글 신시아 라일런트, 그림 캐서린 브라운, 옮긴 신현건님이고요. 출판사는 보물창고, 그리고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립니다. 앞면은 할머니가 강아지에게 뭔가 음식을 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칼데고상과 누베르상을 각각 2번씩이나 수상한 작가 신시아 라일런트 그림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어떻게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주는 일로 외로움을 달래곤 했답니다. 오래된 집에게는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밤마다 누워 자는 침대에게는 노젠느라는 이름을, 낡은 자가용에게는 배치라는 이름을 지어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순둥이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강아지에게만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자꾸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날마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이 순진하고 귀여운 강아지에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죠. 내지 안의 제목 아래에는 할머니가 자가용을 끌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름 짓기를 무척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자가용에게 배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할머니가 앉아 쉬는 헌 의자에게는 프레드라는 이름을, 밤마다 누워 자는 침대에게는 노젠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온 집에게는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노젠리에서 일어나 프레드에 앉아 코코아를 마시고는 배치를 몰고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늘 누군가로부터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세금 고지서밖에 날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외로운 노인이 되는 게 싫었어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친구가 없다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름 짓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머니의 자가용 배치는 그 어느 차보다 힘차게 굴러갔어요. 할머니의 의자 프리드는 한 번도 가운데가 푹 꺼지거나 한 적이 없고, 노젠느는 비록 낡은 침대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 적이 없었지요.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할머니의 집 프랭클린은 지난 20년 동안 하루같이 변함이 없었고요. 할머니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척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배치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느라 밖에 나와 있었어요. 말끔히 씻지 않는 차와 함께 있는 것을 프랭클린은 원치 않을 거라고 할머니가 중얼거리는데, 순해 보이는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출입문 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참, 할머니는 출입문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요. 돌쪽이에 녹이 잔뜩 쓴 그 출입문은 오래 가지 못할 게 뻔했거든요. 갈색 강아지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강아지는 배가 고파 보였어요. 할머니는 배치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킁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었죠. 할머니는 프랭클린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햄 한 덩어리를 꺼내 들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배고픈 강아지에게 햄을 건네준 다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배치가 내뿜은 연기가 해로울 것이며 프레드는 좀처럼 자기 위에 강아지를 안치러 들지 않을 것이며 노제느는 강아지와 할머니가 함께 눕기엔 너무 비좁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랭클린은 강아지 털 날리는 것을 못 견뎌할 거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강아지는 가버렸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프레드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창 너머로 강아지가 보였어요. 집에 가거라, 할머니가 말했지만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아, 집에 가라니까.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강아지는 계속 꼬리만 흔들 뿐이었어요. 강아지가 여전히 배가 고파 보여서 할머니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치즈 한 조각과 과자 2개를 강아지에게 주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강아지는 가버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를 둥글게 만들어 노제느 위에 놓으며 강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주 착하고 예쁜 강아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강아지를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머물게 하려면 이름을 지어 주어야만 하니까요. 강아지는 프랭클린이나 프레드, 배치나 로제느처럼 오래오래 살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오히려 강아지보다 오래 살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친구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혼자 남겨진다는 게 두렵고 싫었거든요.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강아지를 돌려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아지는 날마다 할머니네 집 문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는 집에 가라고 말했지요. 강아지는 어디론가 갔다가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어엿한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새 옷장을 장만했는데 그 옷장에겐 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요. 새로 산 외바퀴 손수레에겐 프랜신이라는 이름을, 정원 한 기퉁이에 새로 들여놓은 돼지 조각상에겐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정성껏 먹이를 주면서도 오직 개에게만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개의 이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개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갈색 개는 할머니네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는 프레드 위에 앉아 문가를 내다보았지만 개는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배치를 몰고 개를 찾아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그 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개가 찾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는 수화기를 집어들고는 떠돌이 개를 잡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순둥이 갈색개를 잡은 적이 있나요? 순둥이 갈색개라고요? 우리 사육장엔 갈색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갈색개 천지인걸요. 개 목걸이엔 혹시 이름표라도 달아두셨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에 앉아 목걸이에 이름표가 없는 순둥이 갈색개를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 개는 날마다 할머니네 집 문가에 찾아오게 마련이었고, 할머니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는 어서 돌아가라고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게 뻔했어요. 순둥이 갈색개는 목걸이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 할머니와 개 사이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했지요.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프랭클린의 문을 서둘러 잠그고는 배치를 몰아 떠돌이 개들을 보호하는 사육장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개를 찾으러 왔어요. 할머니 말에 사육사가 털 색깔을 물었지요. 갈색이에요. 그러자 그 개가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1살쯤 되었어요. 이번엔 또 이름까지 묻지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할머니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다정하게 웃는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개 이름은 럭키랍니다. 행운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지요. 사육사는 할머니를 데리고 넓은 마당으로 갔어요. 마당은 흰색 개, 검정색 개, 그리고 갈색 개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할머니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다시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마침내 문가에 앉아있는 순둥이 갈색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개는 마침 찻길에 세워져 있는 배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 럭키야!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순둥이 갈색개는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날부터 럭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부르면 럭키는 언제든지 단숨에 달려왔지요. 다행히도 배치가 내뿜는 연기가 럭키를 병나게 하지도 않았고, 프레드는 기꺼이 자기 위에 럭키를 안도록 허락했지요. 그리고 프랭클린은 럭키의 털이 날리는 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젠의 따뜻한 품은 매일 밤 럭키와 그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가 함께 눕고도 남을 만큼 넓고도 넉넉했답니다.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형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우리 곁에 사람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해요. 라고 말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담아두었던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은 분명 작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하루에도 이름처럼 따뜻한
순간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